이제 대통령께서 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였죠.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이제 정청래과 과연 연임에 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전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무슨 당무 개입이래요. 그 탈레반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당무 개입이면. 저는 그게 웃겨 죽겠어요. 그 누구야 그 장인수? 제가 그 뭡니까 그 봉장, 예전에 그랬잖아 봉장 주봉 그 장인가 뭐 제가 만든 거 있었잖아요 또 그때. 상호님 자칭 당 쪼개기 전문인 조시민 재단 탈퇴하고 조시민 노인 어디 갔을까요? 조시민 노인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겠지.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한강뷰어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 귀국길 표정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력 끌어오릅니다. 아니 우리 저기 유실금 선생이야. 지금 이제 방송 준비하셔야죠. 2주 뒤에 이제 매불쇼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또 출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있어요. 동그라미. 우리 유실금 선생 계속 동그라미. 그거 있잖아. 분신사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거 하고 있어. 병신사바 병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붕신사바. 그래. 병신이라 그러면 이건 좀 저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붕신사바 문조털레유 붕신사바 하면서 내가 최한욱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안 그래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문조털레유 말고도 만든 게 좀 있는데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레기 4인방인가 있어요. 그 봉지욱. 그때 제가 뭐로 만들었다 이거 까먹었어. 봉지욱, 주진우, 장인수 한 명이 더 있는데 장 또 뭐 있죠 그죠? 그리고 주봉장장인가 제가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주봉장장이라고 이 기레기 4인방에 있어. 이거 친문 기레기들인데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장인수죠. 장인수가 이제 사고를 한번 큰 게 친 게 있고. 그러더니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무 개입이래. 아니 무슨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떻게 개입을 했어? 주봉장장 맞을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나오네.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만 4명을 뽑아가지고 주봉장장조. 조도 있구나 조. 장윤선도 있구나. 그 장은 그냥 거기다 또 돌려가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주봉장장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당무 개입이래. 그 당무 개입 뭐 어쩔 건데? 아니 뭐가 당무 개입이야?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윤석열이 문제가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그렇잖아. 그 뭐 당대표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를 공천을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당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니 설령 공개적으로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우리 김민석 총리와 같은 분이 당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거의 뭐 구체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를 만약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고 해도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건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없어. 대통령이 직접 당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당을 좌지우지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뭐 법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 의사 표현한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번 언제입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때 열린 우리 당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걸로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열린 우리 당이 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잖아. 그거 가지고 탄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됐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이 됐어야지. 탄핵 기각됐잖아. 그 정도 정치적 입장은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정청래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이 정도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 돼? 당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마구 떠들어댑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언급이 뭐가 있어요? 단 하나라도 있어?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고 해석하기에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고, 그 해석 자체가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당무 개입을 해. 아니, 이 정도 얘기를 하셔도 돼요. 김민석 총리와 같은 분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 이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 돼?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당무 개입이면 어쩔 건데? 네? 그 다음에 당무 개입이면 어쩔 건데요? 탄핵할 거야? 니들이 털레반들 모아가지고 조국혁신당 12명 가지고 탄핵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 당무 개입이라 칩시다. 주봉 장장이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대로, 그래, 털레반 애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대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래 당무 개입을 했어. 그래, 법을 어겼어. 그거 어쩔 건데? 어쩌라고? 뭐 탄핵할 거야? 조직이당 12명 데리고 탄핵할 거예요? 탄핵안 발의할 거야? 발의해, 씨발. 그 정청래하고 청래당 애들 데리고 조국당하고 모여가지고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모여서 탄핵안 발의할 거야? 아, 발의하라고. 누가 뭐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뭐 어쩔 건데?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 애들하고 손잡고 탄핵할 거야? 아, 노무현 대통령 때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민주당하고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얘네들이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그래, 당무 개입, 아니 지들 말대로 제가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를 드는 거잖아.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 또 예를 드는 거잖아요. 장인수 말대로 털레반 애들 말대로 그래 당무 개입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저는 그 당무 개입이라 쳐. 뭘 어떻게 할 건데? 대통령 뭐 수사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야? 탄핵을 할 거야, 니들이. 그거 가짜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뭐 이번에 오늘 표정으로 다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게 어떻게든 사기를 쳐가지고 유권자들을 선동을 해서 지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 혹은 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저들이 스스로 테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질 핑계는 있어야죠. 뭐 그런 건가요? 아니,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는데 뭐 수사를 할 겁니까? 지들이 뭐 의석이 150석 과반 3분의 2가 넘어야 되잖아요. 200석 있어요? 복만삼님, 잼통님, 저번에 바람알배 박지원처럼 한번 졸아요. 잠꼬대로 김민석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얘기하셔도 된다니까. 뭔 상관 있어? 뭔 상관 있습니까? 나 김민석 좋아. 그냥 그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니, 김민석 좋아하면 당무 개입이에요? 김민석 사랑하면 안 돼? 대통령께서 그냥 SNS에다가, SNS 잘하시니까 나는 김민석이 너무 좋아. 나 김민석이 정말 짱 좋아. 김민석이 최고야. 나 김민석 영혼의 단짝이야. 나 김민석이랑 살고 싶어. 이렇게 써놔도 그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김민석 사랑하면 안 되냐고. 김민석 좋아하면 안 되냐고. 나는 김민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이재명의 원픽은 김민석이야. 나 김민석하고 놀 거야. 나 김민석이 너무 좋아. 심지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갖고 나는 김민석이 민주당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써도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문제는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당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죠? 뭐 당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야, 니네 김민석을 당대표로 임명을 해? 선출을 해? 안 그러면 다 모가지야? 윤석열이처럼.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그거는. 근데 SNS에 그냥 대통령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장인수 같은 모질이, 기레기들이 개소리 하는 거죠. 소설을 쓰고 앉아가지고. 그거 뭐 어떡할 건데?
아니 김민석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김민석을 꼭 당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저는 김민석 사랑합니다. 매일 한 번씩 쓰시면 돼요. 대통령께서 SNS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김민석 사랑해 한 번 올리고 아침만 일어나면은 그 옛날에 문모닝 있었잖아. 예. 성모닝 하시는 거야. 대통령님이 성모닝 하셔가지고 김민석을 사랑해 그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하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예, 슬로우 TV님, 까왕님, 장인수이 얼빠진 CD-롬이 예, 청내 신나게 까주는 타임 가시죠. 예.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매일 쓰면 되잖아요. 8월 17일까지. 난 김민석이 너무 좋아. 나는 김민석을 사랑해. 나는 김민석이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김민석이 너무 아니 이게 다 문제가 되냐고. 그걸 니네들이 당무 개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당무 개입이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은 그거 좋네. 네가 좋아. 요즘에 그거 네가 좋아.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 영화를 봤는데 크게 실망했는데 그거 막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가 좋아. 그 대통령님이 그 영상을 하나 찍으시지 뭐.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석석. 그래 이것도 당무 개입이야? 아니 대통령께서 그 영상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죠?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석석. 이거 내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나는 희한한 놈들이야. 예? JAYK님 김민석 좋아 송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 제가 해야 되겠네.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네가 좋아.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얘기일 뿐더러 설령 당무 개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 탄핵을 할 겁니까? 뭐 고발을 수사를 할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논란이나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지난 열흘 동안 대통령께서 이제 나가 있으신 동안 뭐 저는 대통령님 메시지는 뭐 더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알만하신 우리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뭐 기자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고 특히 출국하실 때 정청래를 안 불렀잖아요. 예, 뭐 이것으로 우리 국민들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물론 털레반들을 제외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쟤네들이. 남여우비님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경우에 과연 이제 정청래를 공항에 환영식에 부를 것인가 아닌가가 지난 뭐 열흘 동안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불렀어요 정청래를. 혜태님 이재미 김민석 밥은 묵었나 잠은 잘 잤나 많이 힘들제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죠. 상호님 채평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했어. 털레반 좀 데려가라고. 근데 이제 어제 뭐 대통령께서 어쨌건 공항으로 정청래를 불렀고 제가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정청래한테 이제 마지막 배려를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응? 정청래한테 입장을 정리해라 이제. 어차피 내 마음은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은 석이고 김민석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 당원들이 김민석을 당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상황을 이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였기 때문에 오늘 공항에 정청래를 부른 건 저는 마지막으로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에게. 체면 살려주고 이쯤에서 당대표 출마를 이제 포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망가질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가 나 이제 문조털레유나 지금 제정신이면은 여기서 접어야 돼요. 그게 본인들을 위한 일이야.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정청래가 출마를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동접이 1만 가까이 뭐 1만이 매일 넘고 있는데 2달 동안 8월 17일까지 완전히 뭐 저는 이거 거의 월드컵보다 그 우리 방송사들이 뭐 월드컵이나 이런 올림픽이나 스포츠 이벤트 하면은 시청률 많이 올라가고 대목이잖아. 광고도 많이 팔아먹고. 저한테는 월드컵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월드컵이 아니고 그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월드컵이에요. 어? 그것도 매일 하는 거잖아, 경기를. 경기를 매일 하는 월드컵이 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매일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2달 동안, 예, 이거 완전히 성수기가 됩니다. 대목이 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정청래, 유시민은 저보고 뭐 B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B형이에요. 이익 추구형입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저의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청래가 꼭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좋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민주당이 또 이렇게 갈등을 겪고 또 문조털레유가 또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그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잔칫날 잘 먹으려고 열을 굽는다는 얘기 있는데 또 저하고 이제 문조털레유는 이게 그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지금. 예?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는 문조털레유를 이제 친문 패족을 해야 된다. 문조털레유를 막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막상 저는 이제 거의 컨텐츠의 90%가 날아가 버려. 그런 상황이잖아. 닦아놓고. 아, 갑자기 어느 날, 문조털레유가, 야, 우리 지금까지 너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문재인의 지시 아래, 우리 이제 착하게 잘 살고, 우리의 친명으로 거듭나자. 이래가지고 문조털레유가 갑자기 친명 선언을 해. 예? 그러면은 저는 그날부터 진짜 방송을 하려면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문조털레유가 없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문조털레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응? 오래오래 깔짝깔짝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응?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살을 해버리면은 당장 이제 저는 큰일 나지. 8월 17일, 8월 18일부터 이거 뭘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뭐 개인적으로는 문조털레유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유튜브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명주를 유지를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은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좀 시끄럽게 하고 예? 귀찮게 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뭐 유튜버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몰살당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가 이제 출마를 안 하면은 당장 몰살은 안 당하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몰살 안 당했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는 거야. 그냥 2달 동안 대목 이것만 뭐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년 3년 장기적으로도 내다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문조털레유가 정청래하고 함께 완전히 몰살돼 버리면 8월 18일부터는 이제 방송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죽는 것보다는 뭐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전 좋다. 찔끔찔끔 뭐 2달 동안 그냥 성수기 확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는 한 2, 3년 정도 가늘고 길게 찔끔찔끔 문조털레유 계속 팔아먹으면서 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출마를 안 해야 문조털레유가 그래도 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혜태님 그래서 조국이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예.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저는 기회를 준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그 공항에 정청래를 부른 것이 지금 모양새 좋게 내가 이렇게 불러줬으니까 모양새 좋게 포기하고 이번에는 이제 김민석 당대표에게 좀 힘을 모아주고 민주당이 좀 하나가 돼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힘을 합쳐달라 이런 메시지를 뭐 직접적으로야 전달하시진 않았겠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라고 봐요 정청래에게. 근데 오늘 공항에서 정청래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갈 것 같다. 저한테 2달의 성수기가 오게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공항의 환영 행사 영상을 함께 보시고 정청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기자분들. 네, 여기까지 오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님을 당과 정부의 요인들이 환영하는 환영식 행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청양님, 정청래가 최평님 채널 길게 해드리려고 저러는가 봅니다.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 영상이요, 여러분, 1분 42초예요. 1분 42초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은 이제 1분 42초인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매진 그 채널에서 공지사항이 나와요. 뭐 이 영상은 뭐 편집이 안 된 내용이고 뭐 이런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초 되죠. 몇 초가 되고 또 영상이 이제 바뀌면은 그 태극기가 나오죠. 비행기 위에 이제 꽂혀 있는 태극기 영상이 조금 나와요. 이게 뭐 한 10초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앞에 도입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셔가지고 환영을 나온 인사들하고 악수를 하시고 차에 오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을 배웅하는 이 장면이 뒤에 영상이 또 꽤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계단을 내려오셔가지고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1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뛰어간 거예요. 그 와중에 한 6명 정도 하고 악수를 하시긴 하셨죠. 그냥 뛰어가다시피 이 정도면은 대통령께서 뛰어가신 거야. 1분 걸려요. 보통 이 환영행사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가 뭐 대통령께서 순방 나갔다 오실 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보통 3, 4분 정도가 돼요. 3, 4분이야. 근데 이게 18초 악수하는 거, 악수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한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뭐 계단 내려오시고 뭐 하고 뭐 이 시간을 보니까 한 1분 정도? 그리고 악수를 하는 시간은 진짜 18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으시면은,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열흘 만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반갑기도 하고 또 뭐 김민석 총리, 정청래야 그렇다 쳐도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또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 흔한 그 덕담조차 오가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님 뭐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시면은 완전히 굳어 있어요. 표정이. 뭐 정청래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한마디 건네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느낄 정도로 대통령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대단히 불쾌하다. 그래서 정청래는 더 이상 대통령의 우군이 아니다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확연하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대통령이 저런 과한 행동 싫어하는 걸 다 아는데 여당 대표가 해버리네요. 자, 그것도 문제죠. 정청래가 그동안 뭐 대통령 환송 환영 행사에 한 번 빼놓고 다 참여했죠? 그죠? 지난번에 안 불러가지고 못 갔고, 어쨌건 대통령하고 투샷 찍어서 명팔이 하는 게 정청래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실 때마다 환송 환영 행사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청래가 90도로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으면야 이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보시면은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그 옆에 있었던 오늘 그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장관이 못 나오고. 이 사람들은 15도? 이것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외교적인 그
관례가 있는 거예요. 15도 이상으로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인 그 의례에 벗어나는 행동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90도로 인사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90도로 절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진 찍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닦아놓고. 내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 이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고, 어찌 보면은 대통령을 좀 매기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오늘 그 대부분의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다 비교하는 게 그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90도로 절을 하는 그 사진하고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그걸 예상을 못했겠어요? 정청래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연출했던 그 그림을, 즉 내가 이제부터 이재명한테 들이받을 거다. 그때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90도로 절을 하긴 했지만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한테 계속해서 들이받았고 결국은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나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이받을 거다. 그 뭐 털레반들이 보기에는 정청래가 깍듯하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이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패러디를 한 겁니다. 지금 패러디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윤석열이처럼 지금 장인수가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정청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도발 선언인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들이받을 것이다. 이런 도발 선언을 한 게 90도로 절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마지막 배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청래를 불러서 체면 세워주고 그래서 살려주는 줄 테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 잘 협조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정청래를 공항으로 불렀는데 정청래는 답을 어떻게 한 거냐면 나는 이제부터 한동훈이고 나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대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들 거야. 이제부터 한동훈이 간 길을 나도 갈 거야. 한동훈이처럼 나도 이재명을 탄핵시킬 거야. 뭐 이런 뜻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정청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저는 답이 나왔다고 봐요. 대통령하고 들이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제 뭐 의사 표현을 한 거라고 보고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날뛰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당원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뭐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들이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예요. 그런 이재명 정부에 정청래가 저렇게 들이받겠다고 어찌 보면 조롱조로 저런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매기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당원들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어쨌건 당대표를 결정하는 건 뭐 대통령님도 아니시고 뭐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이받겠다 이제부터. 한판 붙어보자. 친명 우리 유권자들에게 도발을 한 겁니다. 한판 붙어보자고. 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한판 붙어보자. 이런 의사를 오늘 공항에서 저는 보여준 게 아니냐. 뭐 당연히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청래 저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뭐 정청래를 호의적으로 더 이상 대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공항에 나오기 전에 아마 의사 전달을 받으셨을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좀 오늘 공항 환영 행사가 조금 더 좀 냉랭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청래의 출마 의사를 대통령께서 이미 확인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뭐 번개처럼 뭐 18초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악수를 하기도 힘들죠. 대통령께서 오늘 굳은 표정으로 환영 나온 인사들을 스쳐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청래의 선전포고를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야죠. 이제 들이받아야죠.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형국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이에요. 누가 대통령 눈치 보겠습니까? 만약에 정청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정청래가 더 좋아서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다? 시인의 마을님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는 견청래. 바로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뭐 총선에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다 정청래한테 줄 서지. 윤석열이 한동훈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잖아요. 한동훈한테 밀리게 되면은 본인이 바로 레임덕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건 힘으로건 뭐 찍어 누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민주털레유가 대한민국 일종의 저는 쿠데타라고 봐요. 촛불 응원봉 혁명을 원점으로 돌려 세우는 저는 그런 도발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디아님 까왕 어르신 속상합니다. 정청래가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같은 루머 이미지를 또 소환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걸어야 돼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다 거셔야 되고 김민석 총리도 뭐 당연히 당사자니까 다 걸어야 되고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의 지지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슨 뭐 갈라치기니 뭐니 뭐 동지의 언어니 뭐 이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진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해요. 민주당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정청래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조국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장동혁이나 한동훈에게 혹은 오세훈에게 이거는 권력을 다시 넘겨주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설마 내란으로 집권에 실패한 이런 정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거다?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했잖아요. 서울에서 졌잖아. 정청래가 깽판 쳐가지고 서울에서 지잖아요 지금. 이번에 진 거예요. 뭐 지난 정부 때 벌어진 일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진 겁니다. 미카 기무라님 쩔레는 정말 멍청하다. 윤건희는 동훈이한테 약점이 있는 대로 잡혀서 꼼짝 못했지. 잼통님은 정치검찰이 수백 번 털어도 안 나왔다. 청래는 반대라고 보는데 어쩔 거냐. 그래서 얼마든지 정권을 다시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1년 됐어요 여러분. 윤석열 탄핵된 지 1년 만에 서울에서 우리가 진 거야. 1년 만에. 근데 정청래와 조국이 문조털레유가 저렇게 개판을 치면 5년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한다고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저도 그건 아니란 생각을 했어. 아, 설마 5년 만에 말아먹겠냐. 최소한 10년은 가겠지, 민주정부가. 5년 만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아. 문재인이. 그걸 해낸 애들이 문조털레 유예요. 저런 애들이 다시 당을 잡으면, 당권을 장악을 하면은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고 누가 단언을 합니까? 윤석열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정청래가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오세훈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잖아, 다시. 그게 가능한 놈들이에요, 쟤네들은.